반갑습니다. 노동정치 사람 대표가 아니라 상무수 이덕우입니다. 이렇게 노동정치 사람에서 2019, 2020 강연 첫 번째를 장애인 노동의 경계를 깨다로 시작을 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현장에서 고생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 분투하는 여러분들 모두 찾아뵙고 그리고 같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했는데 오늘 장애인 일반 노조 준비위원장 정명호 동지를 모시고 첫 번째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생각도 나누고 그래서 장애인 동지들이 진짜 노동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편한 세상 만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 정치 사람 동지 여러분, 장애인 일반 노조 준비위원장 정명호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좋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언어장애가 있어 AAC라는 보완대체 의사소통 보조기기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준비위가 지난 6월 발족하고 여러 단체들과 간담회를 잡고 있는데 노동 정치 사람 동지들과 제일 먼저 간담회를 하게 되었네요. 이런 간담회 형식이 저희도 처음인데 서로 형식에 구애됨 없이 재미있게 만들어 봅시다. 장애인 일반 노조 첫 구상은 2017년 11월부터입니다. 10여 년 넘게 장애인 운동을 하면서 여러 노동운동에도 연대했지만 그때마다 가슴 한구석에 뭔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왜 이 사회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노동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왜 장애인은 시설에 수십 년 처박혀 살아야 하고 주변에 장애인 실업자가 넘쳐나는가? 이런 의문이 들던 찰나 저랑 같은 고민을 하던 동지들과 함께 2018년 2월부터 준비 모임을 시작했죠. 이후 여러 번 회의와 세미나를 거쳐 지난 6월 1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저희 장애인 일반 노조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은 어떤 부문보다 실업자가 많습니다. 그만큼 정부의 정책도 잘못되었고 기업들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30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1.92%입니다. 법정 의무 고용률 3.1%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우리는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장애인의 고용을 늘리라는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먼저 정부를 상대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부담금의 대폭 상향 조정, 장애인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장애인 고용 안정 대책 마련 등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확대와 각종 제도의 강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로서의 정부를 상대로 각 사안에 따라 단체 교섭을 진행할 것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을 상대로는 법에 정한 의무고용률을 지키라는 투쟁과 사업장 내 장애인 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나마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 대부분이 50인 이하의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일하다 해고되고 승진해서 차별받는 등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할 것입니다. 즉,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 현장에서 받아야 하는 불이익을 우리 노조가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조합원이 많아지면 이 부분이 가장 바쁜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죠. 세 번째는 앞서 언급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문제입니다. 헌법의 인종, 성별, 장애 등의 문제로 노동을 차별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어떤 노동을 하든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돈 아닙니까? 이를 생산력이라는 자본의 이익에 얼마만큼 기여하느냐 하는 기준에 맞추어 재단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차별을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단 3개 국가뿐입니다. 저희 장애인 일반노조는 노동의 평등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가 가사노동에 대해 새로운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같이 장애가 있는 노동자의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동은 이미 사용 가치가 있는 노동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새롭게 정의하여 자본이 규정한 생산력에 따른 기준이 아닌 일할 수 있는 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칼 막스는 고타강령 비판초 안에서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에게는 필요 욕구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중증장애인에게는 살아 숨 쉬는 것,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노동입니다. 이는 노동자가 생산한 것이 일부를 떼어주는 자본주의의 관점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적 사고 체계를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노조 준비위와 별도로 장애인 노동 담론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외국 사례나 논문 등을 읽으며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일반 노조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약자, 소수자들과의 연대를 통해 모든 차별이 철폐되는 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성, 성소수자, 빈민, 노점상 등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 그리고 사회복지노동자, 산업재해노동자, 이주노동자 등과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 장애인 노동자의 존재를 알려내고 잘못된 사회구조에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또한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등 탄압받고 소외당하는 노동자들의 장기투쟁 사업장에도 적극적으로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동지들 중에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라는 조직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굳이 전장현이 있는데 이런 험난한 길을 가려고 하느냐?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집중과 전문성입니다. 장애인 일반 노조는 장애인의 여러 권리와 의제 중 노동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고 투쟁하고자 합니다. 노동을 새롭게 정의하고 필요하다면 사안에 따라 정부와 대기업을 상대로 단체 교섭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것들을 다 하려면 아시다시피 많은 조합원이 가입한 조직이 필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조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위원으로 함께한다는 의사를 밝히신 분들은 약 60여 명입니다. 준비위원은 본 조직이 출범할 때까지 강령, 규약, 조합원 자격 등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함께 논의합니다. 준비위원과 더불어 현재 조합원도 가입받고 있는데요.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숫자가 바로 그 노조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 일터에서 일하는 장애인, 일할 의지가 있는 장애인 실업자 등 최대한 많은 조합원을 모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조직 출범식 때까지 장애인 일반 노조를 최대한 많이 알리기 위해 각 단체 그리고 지역별 간담회, 장애인 고용을 지키지 않는 대기업과 비린, 시위, SNS를 활용한 홍보, 카드뉴스 발행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사회는 속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속도는 곧 자본가들에게 이윤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들은 노동의 속도도 느리고 노동을 아예 할 수 없는 최중증장애인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가 입장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은 쓸모없으니까 사회격리 장애인 수용시설 또는 방구석 상태로 한평생 살아가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런데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4대 권리와 의무에 노동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은 노동에서 철저하게 소외되는 자본주의 구조입니다. 자본가 관점에서 저희 쪽의 노동은 가치가 없는 노동, 즉 이윤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노동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틀을 깨려고 합니다. 장애인 노동자이든 비장애인 노동자이든 그 노동이 평등하게 만들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투쟁. 질의를 해주시면 궁금한 점이나 편하게 아까 준비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편하게 어차피 지금 시작하는 마당이고 물론 이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장애인 임금 그 최저임금 적용제라든가 그리고 그 30대 기업의 고용률이 너무 낮은 상황들을 헤쳐나가겠다라고 하셔서 갈 길이 너무나도 멀다, 너무나도 힘들다, 이것을 어떻게 해내느냐라는 질문부터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질문사항들은 그냥 편하게 시작하는 마당이니까요.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 노동자이든 비장애인 노동자이든 그 노동이 평등하게 만들 것이라는 부분이 인상 깊었고요. 이런 그런 인식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많은 동지들, 그 우군들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우군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체적인 방안 준비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답해 주실 분
예, 먼저 말씀하시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먼저 해주실 분이요. 네. 어떻게? 조직 담당자 하시는. 네, 조직 담당자가 하셔야 된답니다. 네. 먼저 하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네. 네,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지금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지금 김선남 동지도 말씀하셨듯이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쓰신 글에 보면 저희도 보면 이제 최저임금 적용제 사항이라던가 또는 또 그렇게 저희 이제 항상 일을 하지 못했던 저희 장애인들이 항상 취업이나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항상 소외받고 또는 이렇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항상 뭐 연대도 해보고 했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다뤄서 한 적은 없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장애인 일반 노조 출범하면서 저희도 회의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 뭐 SNS라던가 1인 시위라던가 또는 자주 만나서 회의하는 거라던가 결속력을 다질 생각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오늘 와서 저희 것들을 간담회를 갖자고 하고 저희의 내용들을 알리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 모인 저희들의 내용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회원을 뭐 얼마 쓰고 안 쓰고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의 현실을 들으신 거잖아요. 저희 현실을 들었고 저희가 어떻게 계속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노동할 수 있는 환경 또는 1인 시위 또는 차별철폐 조항에 대해서 앞장서고 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물론이고 또 전장애는 물론이고 하여튼 저희는 장애인이 노동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곳이라고 하면 항상 열려 있을 것이고 또 저희가 SNS나 그런 요즘에는 이제 오픈된 공간들이 많은데요. 그런 공간들을 통해서 소통할 것이고 저희가 또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결속력은 저희 몇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모인 사람들도 결속의 한 개체가 될 수 있고 한 사람이 정말 감명 깊게 들으셨다면 뭐 판단이 조금 들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저희 내용을 지금 저희 출범식에 오지 않았던 지금 현재 오늘 와서 처음 듣는 분들도 저희의 당위성을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우리의 식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거나 또 노동정치 사람이 부족한 부분도 저희가 협력하면서 같이 다져나가고 협력하고 함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대할 수 있는 부분에는 저희가 힘이 닿는 부분까지 협력할 거고요. 일단은 저희는 다지고 결속하고 또 이렇게 듣는 저희의 뜻을 들어주는 사람 하나하나를 저희 식구로 생각하고 조직하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조직은 부족하나 어려운 분야이죠. 네. 저도 여러분이 많은 관심과 관심과 투쟁, 연대 투쟁으로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세요. 예, 노동정치사람 집행위원장 김태식입니다. 어쨌든 오늘 어려운 자리에 또 이렇게 더운 날씨에 오늘 강연에 이렇게 함께해 주신 모든 동지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준비위원으로 계시는 김정은 동지를 통해서 사전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다른 동지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일반 노조인가? 왜 장애인 일반 노조인가? 라는 부분과 여기서 아까 우리 조직 국장님? 팀장님? 조직 식구 막 그래갖고 좀 무섭긴 했는데
그렇다면은 장애인 일반 노조 준비위에 함께 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비장애인을 포함하는 것인가? 그리고 장애인 노조가 일반 노조로 출범했을 시에 조합원의 자격 조건은 어떠한 것인가? 소위 얘기해서 비장애인 포함 또는 그 장애인 노동자의 가족들이 포함되는 것인지 그 조직화와 관련돼서 조금 깊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일반 노조와 관련한 것은 그 우리 김정환 준비위원께서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찍어서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책 담당하시는 동지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제가 또 한 번에 저희 그 준비위원 소개 못해서 먼저 저희 박승희 동지도 함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왜 일반 노동인가? 장애인 노동 저녁 계속 얘기하면서 왜 저승버스나 엘리베이터나 장애인이 살기 편한 세상이라면 비장애인도 노인도 어린이도 살기 편한 세상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장애인 노동이 잘된 국가라면 지금 비장애인이든 어디든 비정규직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그나마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일반 자르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장애인, 협의다, 전쟁은이다, 투쟁한다 이런 그런 직종 이런 거 말고 정말 민주노총에도 공공운수다 서비스 노동자다 다 그분도 있고 금속노조도 금속노조 그 직종이 있잖아요. 근데 직군 이런 거 상관없이 정말 그리고 실업자고 노동을 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다 상관없이 일할 마음이 있는 장애인 당사자라면은 저희 장애인 일반 노조와 함께하고 할 수 있다. 어떤 직업이든 운동을 모르는 저기든 IS 처리까지면 협회든 연합회든 새로 생긴 총연맹이든 다 이런 거 다 구분이 없이 의사들까지 장애인 당사자라면은 함께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저희는 장애인 일반 노조를 썼습니다. 정말 직군, 직종 이런 거 다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일반자를 쓴 거고요. 어제들에게 저희 정책기획팀 회의를 했는데 논란이 많았어요. 비장애인을 깰 거냐 말 거냐. 장애인 가족들은 어떡하지? 센터의 소리 친구들 어떡하지? 특히 답은 못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준비위원은 비장애인도 함께할 수 있고요. 조합원도 되도록이면 장애인 비장애인 함께해야 되는 쪽으로 되게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희끼리 저희가 출범한 지 이제 2개월 됐죠. 근데 답을 못 내리겠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같이 논의하면서 더 탄탄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고민이거든요. 소장 사무국장은 어떡하지? 장애인 가족은 어떡하지? 비장애인은 또 어떡하지? 항상 요즘 저희 특히 정책기획팀을 하는데요. 제대로 관계하고
재료도 많은 사람과 아까도 경기를 허물고 함께하고자 했듯이 많이 정말 장애인 노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함께하고자 하니까요. 일단 준비위원은 비장한 경기들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잘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추가해서 해주신답니다. 예, 저도 저기 지금 정책기획팀에 저희 팀장님과 함께하는 준비위원인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이제 조합원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준비위원은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지금 상관없이 결합하고 있고 저도 준비위원으로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노조가 출범하면 조합원 자격은 또 다른 층이잖아요. 조합원 관련한 규약도 만들어야 되고 또 그 규약을 가지고 또 단체 교섭도 해야 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는 좀 전에 그 경민 동지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고 또 합의해야 될 사안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준비위원으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조합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든 뭐 후원회원이라도 나중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준비위원으로 결합하면서 논의에 힘을 붙여주시고 또 재정에도 힘을 붙여주시고 조직하는 데도 힘을 보태주실 수 있으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죠. 후원과 연대 중요하죠. 네. 그리고 다음 혹시 질의 있으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대학생이고요. 일단 그 강연하시는 내용 정말 좋았고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어제 엄청 제가 관심은 있지만 그렇게 잘 아는 편은 아니라서 기초적인 것들부터 하나하나 알아가려고 여쭤보는 거라서요. 그 30대 기업의 고용률이 법정 의무 고용률보다 훨씬 낮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어째서 그렇게 낮아지게 된 건지 이유가 궁금하고 그리고 이 의무 고용률 최소한 이 의무 고용률에는 도달할 수 있게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이제 장애인 고용 복지법이 90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1990년도 2%였어요. 그걸 정부에서 스스로 알아서 계속 올렸죠. 조금씩. 지금은 사기업은 3.1%, 공기업은 3.4% 정도 돼요. 의무적으로 고용을 안 하면 벌금을 내었으면 하고요. 수화원입니다. 증명 감사합니다. 지원 사업 시간에 죄송합니다. 그 대기업의 의무 고용이 왜 낮냐, 왜 안 지키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고용하기 싫은가 보죠. 그래서 대기업들,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을 안 해서 내는 벌금이 한 해에 수천억 원이 넘어요. 기업들이 내는 벌금이. 그걸로 장애인 고용공단이라는 곳에서 갖다 쓰는데,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자본이 열심히 노동을 시켜서 가져가는 이유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그냥 벌금을 내는 게 자기들한테는 더 편하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본의 속성일 수도 있고요. 또 질문 없죠. 최소한 질문은 어떻게 장애인 일반적으로 전문가를 위해서 뭐 일단 법과 제도 강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 벌금 안 내는
장애인 고용을 안 했을 때 내는 벌금이 부담금이라는 벌금이 있는데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해요. 뭐 전체 한 명도 안 고용하면 최저임금 뭐 절반 정도 고용했으면 또 조금 낮춰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뭐 최저임금의 한 3배, 5배 이렇게까지 감지하면은 조금 더 고용률이 올라가겠죠. 벌금보다는 장애인을 고용해서 쓰는 비용이 좀 더 이익이 되니까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저희가 전자학년의 활동처럼 삼성 앞에서 무슨 무언가 행동을 하면 굉장히 좀 뜨거운 맛을 보면 좀 고용을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거보다 접근성이 좀 많이 낮으면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에 관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정책층에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반 노조 형태가 아직 완벽히 출범된 건가요? 아니면은 뭐 지금 그 준비위원회가 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랑 그 다음에 노동자가 아닌 장애 당사자분들이 참여했을 때 이게 어떤 노조법상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일단은 제가 위원장님께서 앞서 AAC 의사소통 보안지체 기구로 앞서 말씀하셨듯이 2017년 11월에 장애인노동 전장회는 알고 계시죠? 네, 전장회원이에요 저. 네. 전장회원은 이제 노동뿐만 아니라 활동보조나 장애 등급제 뭐 장애 문제를 위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알지다. 잘하는 회원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노동에 있어서 이제 집중해서 고민을 해보자라고 해서 2017년 11월쯤에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2018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그냥 세미나나 공부 모임을 시작했어요. 2개월 그러면서 그 공부 모임은 저도 알고요. 네네.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2019년 6월 12일 날 저희가 준비위원회 저는 일반 노조 준비위원회를 출범을 했고요. 지금은 준비위원 조직팀들고 정식 출범은 저는 일반 노조가 정식 출범이던 올해 2019년 11월 13일 전체를 열서 기회 질문으로 해서 정식 출범 단계를 앞두고 지금 준비를 탄탄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정책 기획팀, 조직팀, 선전팀 이렇게 세 팀으로 운영을 해서 계속 탄탄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앞서 질문을 하셔서 대답을 했었는데 저희는 어떤 일이란 건 상관이 없고 그리고 장애 실업자건 아니건 다 상관없어요. 저희가 일반을 쓴 이유는 딱 그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노동자건 해고자건 혹은 실업자건 다 상관없이 장애인 당사자이면서 장애인 노동에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깨알 수 있다라고 하고요. 이제 저희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나 의무 고용을 안 지키는 기업들 타겟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는 등 저희는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많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노동자고 저희는 실업자건 지금 현직에 노동을 하고 계시던 해고자건 다 같은 노동자라고 보니까요. 상관없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 발제문을 보면은
OECD 국가 중에서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가 우리나라를 포함해가지고 3개 정도라고 알고 적혀져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OECD 국가들 중에서 그리고 또 OECD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들 중에서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활동의 계획이 있는가를 하나 더 묻고, 그리고 또 그 국가들의 특성 OECD 국가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그 나라들의 특성을 또 연구하는 계획이 또 있느냐, 그 두 가지를 중점으로 묻고 싶습니다. 국제연대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고요. 예, 아직 그 정도의 역량은 아니어서 첫 번째 대답은 민망하게 얘기를 하고, 최저임금 적용제를 하는 국가가 의외로 많아요. OECD 국가 중에 의외로 많고, 앞서 저희 정명호 준비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이 예전에 근대 자본주의 이전에는 노동에 장애인이건 비장애이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했지만 노동 과정에 이제 산업혁명의 기계화로 딱 그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기계에 맞는 이러면서 사실 이 노동 자체에서 장애인들이 배제된 것이라서, 그래서 여전히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성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이제 북유럽에도 있어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 안 나는데 핀란드인지 노르웨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적용 제외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근거로 한국 정부는 OECD 중에도 최저임금 적용제를 하는 곳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부분이 한국과 이 노동과 관련한 각종 제도, 복지제도뿐만이 아니라 노동소득 관련한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 제외를 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라고만 얘기해서는 좀 안 될 것 같고, 이게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이 논쟁이 15년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도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했었고 최저임금 제외가 차별이다 그랬다가 최근에서야 그게 이제 차별이라고 하는 걸 인식을 했던 거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생산성이 높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생산성에 높지 않을 거야 장애인들은, 그러니까 좁게 줘도 돼 라고 하는 인식을 가졌는데, 지금은 최저임금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일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생존을 할 수 있는 임금이라는 개념이지, 그 사람이 생산력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건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노동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되진 않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다각도로 노동과정에 대한 이해나 한국 사회에 맞는 임금 제도나 노동복지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볼 때 사실 최저임금 제도가 차별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좀 설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저희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일단 차별이라는 인식을 조금 하고 있지만 그것도 딱 저기까지만이에요. 이제 이른바 보호작업장, 우리가 재활 작업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만이라도 차별을 좀 없애자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 그걸 좀 뛰어넘는 문제 의식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 노조가 지금 준비위라서 계약이나 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준비 단계에 있다라고 하지만 그 나아갈 방향성, 노동을 생각하는 방향성이나 이런 기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 일단은 정명 초안정로 출범 전에 이제 주만선생님이 쓰셨던 게 있는데, 어쨌든 다음 저희 2주 후 정책팀 회의부터 강령 수양이 있겠지 이런 거 좀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초안을 바탕으로. 그래서 아직 마련되지는 초안만 상당히 있고 더 마련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여기까지만 답을 드리고요. 혹시 선배님 덧붙여 주실 수?
제가 상급단체를 두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단독으로 어떤 강령이나 규약이나 이렇게는 아니고요. 상급단체가 없이 물론 이제 청년위원이나 알바노조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힘이 없다 보니까 민주노총의 많은 지지와 차별 철폐 운동을 같이 하고자 이제 장애인 노동권 확보하기 위해서 민주노총에 가입을 하고 공공운수노조라는 상급단체를 같이 이제 가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단독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옆에 계신 분이 이제 저희 노조 건설을 위해 지원해 주시는 담당자분이세요. 담당자분이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공운수노조 조직이신 박슬기 조직진 차장입니다. 일단 강령이라도 규약은 큰 선별노조의 틀은 벗어나지 않겠죠. 그렇더라도 각 지부가 자율적으로 발언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너무 이렇게 염두에 두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직 다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인 규약도 그렇고 뭐 규약이 앞서서 강령이 있어야겠지만은 어느 정도 정신은 집행위원장님이 여태까지 다른 매체들과 인터뷰하시면서 많이 표현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집행위원장이라고 하니까 제가 또 헷갈려서 말로 했지만 원타임 버스로 좀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위원장님이 많이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우리의 속도가 느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도가 자본주의 사회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속도가 빛처럼 빠르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지적을 하셨던 게 이제 임노동, 생산성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 노동의 개념을 좀 돌파해봐야겠다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많이 하셨어요. 실제로 우리가 노동권을 얘기를 할 때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근로기준법에서 얘기하게 되는 노동권이라는 거는 고용관계가 발생해야만 발생을 하는 것이고 고용관계가 생성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인정받을 수 없는 권리가 되죠. 사실 근데 노동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이 근로기준법에만 표시된 고용관계 속에서 내가 보장받아야 될 권리 외에도 노동할 수 있는 권리로 폭넓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가. 일단 오늘 강연 내용 중에는 그것은 헌법에 기본권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저는 이 취지에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사실 이렇게 봤을 때 조직이 나아가야 할 정신이 표현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강령으로서 남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규약에서도 반영이 되겠죠. 저도 처음에 여기 준비위원을 만나고 여쭤봤던 질문이 그러니까 고용관계가 없는 분들도 조합원으로 하실 겁니까? 라고 여쭤봤었는데 당연히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겪고 있는 문제는 내가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차별받고 착취당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크게는 애초에 노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더 거대하고 구조적인 차별이었어요. 이런 부분이 돌파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일반 노조라는 그 명칭에 대한 얘기도 있었잖아요. 지역이나 사업장 심지어는 고용관계 같은 것도 다 넘어가야 합니다. 사실 공공운수 노조가 이런 조직을 좀 많이 만나고 있어요. 대학원생 노조 같은 경우에도 그런 출발점이었어요. 고용관계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일하고 있다. 안 그러면 내가 받은 이 근로장학금이라는 건 대체 뭐냐? 나는 이게 장학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되게 지금 기존 노조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형태로 이게 과연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지 걱정하면서도 공공운수 노조랑 함께 해주고 있고 열심히 싸워주고 있는 조직이 있거든요. 저 비슷하게 새로운 형태의 조직으로서 계속 장애인 일반 노조도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셨던 준비위원장님의 느낀 점 내지는 오늘 어땠다 이런 말씀이랄지 이런 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오늘 무지 더운 날씨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네요. 각 팀장님들랑 저랑 준비위원들과 더욱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기일에 미처 본조직을 출범할 때까지 열심히 달러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는 우리 저희 노동정치 사람의 대표님이셨던 그 이덕우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고 자세한 소개는 우리 집행위원장님 나오셔서 노동정치 사람 소개해 주시고요.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이 공간 노동정치 사람의 사무실입니다. 저희는 2년여의 준비를 거쳐서 작년에 12월에 노동정치 사람이라는 사회단체로 출범을 했고요. 아까 인사드린 우리 이도구 대표님 포함하셔서 김혜경 대표님, 공동대표님 두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라고 딱히 드릴 게 없어요. 그대로 이름에 담아와 있습니다. 노동정치 사람.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 바르고 살고 옳게 살고 진실되게 살기 위한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노동당, 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각각의 회원들이 다 우리 회원으로 계시고 현재는 한 200여 회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모시고 사실은 많은 질문을 드리긴 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는 과정이시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조각을 맞추셔야 되고 완성을 하셔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사회자님 마지막 강령이 뭐냐고 묻는 거 조금 어렵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저희가 기획 강연을 첫 번째로 장애인의 노동을 잡은 것은 가장 어렵고 힘든 싸움을 하는 곳에 있는 동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쳐다보고 관심을 갖고 손을 내밀어야 되고 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가진 기획 강연의 시작을 이 장애인 일반 노조로 열었습니다. 오늘 보셨다시피 우리 정 위원장 동지 포함해서 우리 동지들 오셔서 하셨고 이렇게 ALC라는 것도 이렇게 어렵게 의사소통을 하시면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든 일들을 또 만들어 가시는 것들 여러 가지로 동지들이 느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아까 우리 사회를 보신 김선호 동지께서 집행위원께서 하셨는데 함께 하실 겁니다. 저희 노동정치 사람 집행회의를 통해서 그 준비위원으로 우리 김선호 동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호흡하고 좀 더 많이 알려내고 조직하고 또 공공이 조직자랑 공공이 붙으셨으니까 또 금방 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자주 저희를 이용해 주시고 공간이 필요하시면 공간대로 또는 우리 대표님이 변호사이시니까 또 법률자분이 필요하시면 또 이용하시고 두루두루 이용해 주십시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